개혁신당이 지금 이응 지읒 미흡 금지 출마 금지. 다른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나빴네. 아무 생각을 못했는데. 뭐. 아니. 어떤 거 생각하시는? 뭐 엄튜브, 조선일보 그리고 미래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 생각했나 본데. 아니 개혁신당이 지금 이응 지읒 미흡 금지 출마 금지. 인절미. 인절미군요. 원칙 정의 미래.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원칙 정의. 뭐 다른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 생각을 못했는데. 뭐. 아니. 어떤 거 생각하시는? 뭐 엄튜브, 조선일보 그리고 미래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 생각했나 본데. 아니 저는 생각을 그런 걸 못했거든요. 예. 진짜 이응지읒 미음이라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말 개혁신당답다. 이걸 잘 이런 분들은 공천 배제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강득구 의원이 받았더라고요.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갑자기 특정인을 겨냥했다 그래서 특정인 이상한데 목이 바보 특정인인가? 그걸 받고 왜 제 말 저려가지고. 게임에 넘어가 버렸어. 아무래도 이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게 예.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는 거니까. 그리고 중대범죄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뭐 정원호 청장도 그렇고 예. 과거사가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후보들은 빨리 깨끗하게 걸러내야 된다라는 게 어떤 국민적 눈높이라고 보는데 예. 그렇게 하나하나씩 초성을 모아보니까 마침 이응 지읒 미음이었고 그냥 그렇게 한번 보도자를 뿌려보자고 했는데 예. 다른 사람들이 자꾸 연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자유입니다. 아. 누구를 떠올리시면 원래 자유입니다. 먹긴 사람이 뭐뭐 하냐고 긁히는 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봐도 꼭 드러나요. 인절미, 뭐 원칙 정의 미래 이런 것만 생각나는데 다른 사람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엄튜브 시청자분들의 자유라는 것을 한번 더. 인절미 출마 금지해야죠. 인절미가 인절미가 출마하면 출마가 안 인절미는 되죠. 출마하면 안 됩니다. 예, 인절미는 안 되죠. 사람이 그런 출마해야죠. 후보자들을 걸러내서 인절미 같이 찰떡 같은 공천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그런데 강득구 의원이 오해를 하셨네. 그러니까요. 받아버렸어. 바보. 민주당 의원 받아버렸어. 그걸 딱 받아버리네. 나는 몰랐다고요.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사실 몰랐다가 네. 왜 민주당에서 왜 이걸 그럴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지금 마십시오. 앵그리맘께서 개신당에 있기 아까운 이기인이라고. 왜? 이거 인절미 우리 국힘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네요. 인절미 받아야겠습니다. 아니 개신당이라 그러는군요. 개혁신당이라고 좀 플레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플레임 사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축약해서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우리도 국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쵸, 예. 한 글자 차이니까 네, 조금 번거롭더라도 좀. 저는 써주신 거 읽었습니다. 네, 플레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더민당 원래 그렇죠. 원래 네. 그렇게 했었는데 환율 1,478원 넘었네요. 지금 아이고. 계속해서 지금 난리예요, 진짜. 근데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오늘 있었다고 지금 좀 전에 뉴델리에서 보도를 했는데 국회에서 우리 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있잖아요. 네. 그분에 대해서 이 민주당 성향의 이 좌파 성향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읽어드리기도 진짜 민망할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적인 발언을 막 엄청나게 막 하면서 굉장히 막 이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국회 직원이 그건 당연히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그걸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제지를 했는데 그 제지하는 와중에 야 그럼 국회의원 부르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딱 끊더니 야 좀 있으면은 우리 문정복 의원님 오실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럼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진짜 문정복 의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의원님 오실 거다. 우리 문정복 의원님이 오신대요. 의원님이 직접 온대요. 됐어. 최고위원 한 표는 우리 정복이 형님한테. 최고위원 나왔거든요 이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셨네요. 우리 문정복 의원님.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내 한 표가 여기로 간다. 나는 민주당 권리당원 10년 차인데 계엄군도 막았는데 그러면서 제 한 표는 여기로 갑니다. 됐네요. 이제 정리했어. 의원님이 직접 왔어. 외쳐 갓정복 하면서 문정복 의원이 와가지고 이걸 또 해결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친여 성향의 유튜버가 이제 서지영 의원에게 이제 내질렀다는 그 발언이 정말 굉장히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질스러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서지영 의원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서지영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제지를 당했고, 근데 그것을 문정복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중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정복
문정복 의원 측에서는 이제 그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몰랐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는 문정복 의원이 이 유튜버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갔대요. 예, 뭐 언론 보도에 의한 네, 기사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뭐 이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뭐 장경태 의원 문제도, 건도 예. 네, 그렇고 여러 가지 성 비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이제 이중잣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우리 이제 개혁신당 총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예. 아들의 그 발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 아들, 그러니까 그 발언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예. 예, 그 발언을 이야기한 오히려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또 얘기를 뭐 이렇게 많이 예. 비난을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죠. 고발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상 예. 민주당은 그 유명한 그 말을 만들어냈죠. 피해 호소인. 예. 예, 예. 역사에 남을 거예요. 네, 그 표현은. 이중잣대가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이제 이 문정복 의원이 이 사달이 다 정리되고 나서 이렇게 쉿 모양 손으로 만들면서 예. 잘 정리해줘라고 하면서 90도 인사를 연발하는 그 자리를 떴다 이렇게 기사 나오는데 예. 이제 이것만 봐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에 끌려다니고 있는가를 좀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 출마한 사람인데 개딸 유튜버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표가 되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뭐 성희롱 발언을 해도 어쨌든 적당하게 무마하고 내가 표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정말 아니란 인식을 문정복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우리 손수호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예. 장경태 성추행 의혹 이슈가 아직 꺼지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또 장경태 조용하네. 당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도 한다고 하고 또 피해자도 지금 직접 나서가지고 인터뷰까지 하는 상황에서 예. 다시 한번 이런 이슈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하거나 유감을 표명할 것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 이렇게 뭔가 무마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다. 그러네. 민주당의 현실이 그러니까 이게 뭐 당원 중심으로 간다 그러더니 진짜 뭐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 지금 강성 맨날 국민의힘이랑 이런 데다가 강성 뭐 극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럴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특히나 문정복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무슨 공약을 걸었냐면 정청래의 그 1인 1표제 다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개딸 위주의 팬덤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정청래 대표가 예전에 최고위원들 모아놓고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한 그런 적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 어떻게 극우를 본인들이 정의하고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극우 프레임 씌우잖아요. 예. 네, 근데 본인들은 대놓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그 딴지일보가 해왔던 여러 가지 뭐 사회에 해악이 되는 그런 발언들 많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런 것을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본인들은 대놓고 극좌 정당이다, 개딸 정당이라고 선언하면서 예, 특히나 이제 이런 이제 논조를 이어가는 사람이 문정복 최고위원 후보자다는 거죠. 아니. 이재명의 업무 보고받는 이 상황들이 계속 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 탈모. 아하. 저도 사실 이거 탈모약을 먹고 바르고 있거든요. 아 드시고 네. 계세요? 그래서 언뜻 건강보험 해준다 그래서 야 이거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야 그거 내가 어차피 내는 건강보험인데서 나가는 건데. 미녹시딜 예, 미녹시딜하고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나도 빠지기 시작했거든. 근데 사실상 이거를 그래서 2030을 겨냥한 뭐 발언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던데요. 맞아요. 근데 좀 웃긴 게 탈모가 물론 20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점점 이제 에이지가 올라갈수록 더 문제가 되는 게 탈모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 네. 우리 저 김정윤 PD도 20대인데 아이고 먹어요. 아, 물론 이제 그리고 계시지. 관리를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실명을 이렇게. 예. 커밍아웃을 예. 타이밍아웃. 탈모 예. 약도 먹고 네. 그리고 요즘 20대들이 이걸 많이 먹더라고요. 음. 미리미리 관리해야 네.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분들을 겨냥한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수사인 거죠. 정치적 언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 이번 대선은 아니었지만 지난 대선 때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공약도 했었어요.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듣기에는 솔깃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것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 1,000억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정은경 장관도 부담돼 가지고 부담
말을 재정 좀 영향 흐렸죠.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얘기할 정도의 네. 상황이었었잖아요. 결국은 재정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뭐 우리 돈인데 우리가 낸 돈. 사실상 건보의 재정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중증 질환이라든지 암의 또 희귀암 같은 거는 맞아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안 그래도 윤희숙 전 이제 연 원장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던데 그렇죠. 예.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할 때냐라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하는 발언들이 정말 너무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탈모 한번 이슈 건드렸다고 해서 이 관련 주가가 거의 완전 상한가를 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이 사회 반향이 큰 건데 이거를 애드립처럼 이렇게 막 던지는 것은 굉장히 지금 부적절하다 봅니다. 희귀암 환자들은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돈 쓰는 데는 귀신인데 그렇죠. 돈 버는 데는 등 땡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뭐 내년 본 예산도 최대 확장 재정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 환율 미치는 이렇게 지금 거잖아요. 막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물가 올라가고 그 지난번 있고. 대선에서도 한번 탈모 얘기를 꺼냈었는데 건강보험 얘기 꺼냈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아니 무슨 소리냐 코로나 지금 치료제도 부족한데 아. 건강보험 이슈에서 여기 재정 파먹으면 예. 이게 누구한테 이득이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한번 접은 거거든요. 아. 어쨌든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건 고갈될 것이 뻔하고 예. 그리고 전 무엇보다 재정 문제도 있지만 진짜 희귀 난치성 가족들과 환자들이 보면 가슴을 치는 말입니다. 아 맞아요. 뭐 소아백혈병이라든지 그럼요. 뭐 선천성 근위축증이라든지 진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바라고 있는 신약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그 신약 170개 정도 중에 그 희귀 난치성 집회 협회에서 바라고 있는 170개 중에 한 50% 정도 안 되는 숫자가 건강보험 적용 못 되고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아니 도대체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미 원형 탈모와 뭐 비흉터성 모발 손실에 대해서는 예. 건강보험 적용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유전적 영향에 따라서 혹은 노화에 따른 유전적 이 머리가 벗겨지는 것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무조건 포퓰리즘 이게 탈퓰리즘이에요. 털퓰리즘. 아 털필리즘. 이건 털퓰리즘이다 이거는. 털퓰리즘. 네, 진짜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한 의료를 고려해야 되는 건데 당장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2달 전에 예. 이렇게 유전적 환경 요인까지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냥 건강보험 다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굴 위한 대책인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돈 쓰는데 네. 귀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재명 최측근인 김용 씨가 얼마 전에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정치 특강에서 청년들이 극우화되고 있고 뭐 보수화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돈 풀면 돼. 1인당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만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 그다음에 전국을 운영하는 이제 정권 입장에서 사실상 가장 쉬운 정책안을 내는 거는 돈 쓰는 겁니다. 예. 돈을 우리가 이렇게 한정된 재원 안에서 그냥 돈을 쓰지 않고 그 안에서 정책을 고안하는 게 진짜 해야 될 일인데 돈 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국무회의가 보건복지부 국무회의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긴데요. 예. 이 탈모 이런 식으로 지금 돈 쓰는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사업을 지금 또 하냐면 예. 그냥 드림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뭘 그냥 이름 줘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냥 줘요. 뭘? 자. 한 6개 정도 지자체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다음 달인가부터 시작을 할 예. 건데 우리 코로나 마스크 줬을 때처럼 몇 월 며칠에 몇 시까지 오시는 분 선착순 50명에게 생필품 그냥 드립니다. 그래요? 어허. 이게 지금 그냥 드림 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 시범 사업으로 몇 달 하다가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직전인 5월에 전국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 와. 업무보고에서 다뤘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쓰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하느라고 55조 정도를 대폭 상향한 최대의 확장 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영남김님께서 비아그라는 건보료 적용하라고 어르신들 난리다 이렇게 얘기를. 생존의 문제다 이러시면서 아 정말 윤희수 그래서 전 원장이 탈모가 생존 문제냐? 야 이재명 애드립으로 국가 시스템 망치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하긴 하셨더라고요. 참. 정은경 장관은 저 대통령 면전에서 또 한의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한의사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은 현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뭔가 모발에서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알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가 있으니까 예. 2달 뒤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하잖아요.
진짜 선거 제정 내지는 지속 가능한 어떤 정책보다는 선거가 중요한 거죠, 대통령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네.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회의를 굳이 지금 생방송으로 하면서 전국을 돌고 있는 것 자체가요. 저는 관건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업무 보고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아 있어요? 보통 김민석 총리 예. 네, 앉아 있고 또 그 광운식 실장 그 본인 그 고향 갔을 때 옆자리 앉혀놓고 아유 고향 왔으니까 한마디 하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하지. 땅 사는 거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관건 선거 논란 나오는 것이고 또 뭐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는 인천시장 얘기가 나오시는 분인데 세워놓고 마치 학폭하는 그런 가해자처럼 그렇게 조리돌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 드라이브를 본인이 하겠다. 예. 스피커를 본인이 차지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명청 갈등이 굉장히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당에 못 맡겨두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네. 그래서 약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 이걸 정치 쇼로 하려고 하질 않나 싶은데 이러한 본인의 얄팍한 정치 술수로 정치 쇼를 하는 동안 대한민국 지금 고환율 네, 이 압박 속에서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고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 갈등들은 더 증폭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환단고기 이런 역사적 논란 박준경 대련 건국전쟁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맞아요. 역사 논쟁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사회 갈등을 또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죠. 이 다스베이더님께서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다스베이더님 항상 감사해요. 저희가 따뜻한 음료는 아니고 일단 물을 드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나중에 따뜻한 음료를 잘 마시겠습니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도 저는 이게 좀 어제부터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3일부터 휴대폰 이제 만들려면은 휴대폰 개통하려면은 안면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거죠. 지금 중국은 어딜 가나 안면 인식 그럼 자기도 모르게 얼굴 다 찍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개인의 이제 정보 안면 인식을 다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 정보를 다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게 통신사들 거의 다 해킹 당했었잖아요. KT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네네. 뭐 쿠팡도 그렇고 이 정보가 그러면은 중국이나 어디 아니 북한으로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있겠냐고요, 그럼. 이미 쿠팡의 모든 우리 국민 대다수의 정보가 중국인 국적의 직원에게 넘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깨림칙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쿠팡의 개인 정보가 넘어갔다는 건 사실상 뭐 내가 뭐 어떤 물을 좋아하는지 그 성향까지도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것과 연결된 무슨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런 게 예. 날아올 수도 있는 일이고 예. 뭐 이런지 불안감 속에 있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개통할 때 안면 인식을 무조건 해야 된다. 와, 이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네. 대책을 원래 실시를 하려면 원래 공청회를 하든지 그렇죠. 뭐 간담회를 해서 좀 국민적인 공감대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뭔가 폐해가 있는지를 좀 샅샅이 살펴보고 예. 폐해가 좀 발견될 것 같으면 이제 입법으로서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항상 거치는데 예. 쥐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안면 인식 그러니까 보니까 또 뭐 대포폰 개설을 막기 위해서라고 뭐 하더라고요. 보이스 피싱 막는다 뭐 이런 네. 명분이 근데 있더라고요. 이미 여러분들 뭐 통신사에서 핸드폰 개설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분증 요구하고 예. 그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사실 대조하기 때문에 뭐 통신사에서 핸드폰 개설할 때 대포폰 개설된다라는 그런 우려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이 마땅한 알 수 없는 이유를 갑자기 이게 안면 인식을 이렇게 뭔가 의무화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얼마 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되고 또 IP캠인가요? 예. 그 집에 있는 카메라에 네. 12만 대의 무슨 뭐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해가지고 예. 논란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안면인식 의무화를 해야 되는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국민적 눈높이와 온도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너무 급하고 또 알 수 없는 어떻게 의도는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야. 오해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민주당 좌파 정권의 이 전체주의적인 발상은 정말 가히 놀라울 만한데요. 그래요? 얼마 전에 저는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김상욱 의원 덕분에 예. 알게 된 일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핸드폰을 제출을 받는데요. 맞아요. 핸드폰 맞아.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에서 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이분이 폐지에
넣으신 분. 예. 네, 그 김상국에 민주당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핸드폰을 드립다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본인이 막 페이스북 올리고 그러셨던데 옛날에 민주당이 카카오톡 검열하는 것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권을 이제 틀어쥐니까 이번에 또 뭐 했습니까? 공무원 75만 명의 핸드폰 또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무슨 내란 세력을 축출하겠다는 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더 모든 이 국민들의 정보,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정보, 민주당원들의 정보는 본인들이 다 가져가도 된다, 다 봐도 된다, 컨트롤해도 된다는 이 생각이 정말 경악을 금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하고 식당에서 일회용 컵 쓰면 이제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이 정책도 또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전에 종이 빨대 뭐 이거 쓰고 뭐 그러다가 결국 그거 잘 안 빨려가지고 바뀌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개정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일회용 빨대보다 그냥 플라스틱 빨대 자유롭게 쓰는 걸로 허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무리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세입 관련해 가지고 세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쓸 돈이 없으니 이런 데서 좀 벌충하겠다라는 목적인 것 같은데 매우 바람직하지 않죠. 일단 국가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먼저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세입을 벌어들이겠다라는 그 전반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게 옳은 거지. 이렇게 한낱 짜치게 빨대 하나 뭐 일회용품으로 세금 더 걷어가지고 세입 벌충하겠다라고 이거 X가 크긴 클 거예요. 많이들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진짜 너무 재밌는 것은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세종 어디 세 군데에서 했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한다고 우리가 뭐 대단히 기후 에너지에 이제 긍정적 효과를 냈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또 이제 일회용 컵 수거율이 51%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인데 현장 상황 전혀 모르고 밀어붙인다는 논란이죠. 국민의힘에서 이거 만든대요. 바른 역사 지키기 TF 출범을 시킨대요.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이재명식 역사 공정을 막아야 된다라고 오늘 회의를 했네요. 환단고기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여러분 제주 4.3 사건은요. 이 북한 측의 그 남로당 일당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국가 이제 뭘 받았었죠? 무궁훈장? 네, 받으시고 국가 유공자 지정으로 이제 대신 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라고 한 거잖아요. 네. 사실상 이 박진경 대령 같은 분은 사실상 그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복무하신 기간이 며칠 되지 않아요. 한 달 남짓 정도 되시는 거고, 네, 그 남로당에 의해서 지령을 받은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좌파 세력이 비판하고 있는 이제 제주 도민 일반 이제 양민 학살 이 부분은 그 박진경 대령을 학살한 그 부하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 한 분의 주장일 뿐이고요. 그렇지 않고 더 많은 공을 세웠다는 주장들은 차고 넘칩니다. 어쨌든 이 제주 4.3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한 역사 인식이 잘못됐거니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그 얕은 정치적 술수, 그게 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환단고기 같은 그런 만도 안 되는 위서를 믿는 환빠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역사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로잡기 위한 그런 TF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 회식이 이제 많으니까 환단고기 세트가 아마 고깃집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곡인데요. 방송에 처음 나왔는데 이 리액션과 이 에너지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네, 그 환단고기 세트가 나올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거든요. 이런 건 좀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이 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사료가 있거나 역사적 진실이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때 서훈을 결정했을 때의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의 4.3 진상 보고서에 따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번복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번복의 이유가 역사적 사료가 아니라 그냥 여론에 따라서 취소된다라는 거잖아요. 과연 역사를 이렇게 연필로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 환단고기는 전 환단고기를 몰랐어요.
그게 잘 고기 아예 고기인 줄 알았는 몰랐어요. 사람도 아예 있어요. 몰라요. 진짜 고기인 예. 줄 알았어요. 머리 그게 고기냐 이거. 증산도 일부 계열에서 계속 그 맹신을 그래서 나르고 있거든요. 그 나와 있는 책의 일부를 좀 발췌를 해보니까 무슨 예. 뭐 메소포타미아 운명을 일으킨 수메르족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민족이라는 말부터 이 환단고기에 따르면 한글을 창제한 사람이 세종대왕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국과 배달국이라는 태초의 나라가 있었었는데 예. 여기에서 18명의 환웅이 있는 거고 예. 18대 환웅이 웅녀와 결혼해가지고 왕검이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예. 그 왕검이라는 자식이 기원전 2333년에 조선을 만들었고 아. 그 조선은 사실 2095년 동안 47명의 단군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3대째 단군이 예. 가림토 문자를 통해서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것이 환단곡이에요. 3대째 단군이 네, 3대째 단군이 얼마나 약간 황당해요. 국뽕 민족주의 이런 걸로 아니 저도 사로잡힌. 국뽕 좋아하는데 이런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사이비 망상 소설을 대통령은 공식적인 업무 보고 자리에서 문헌이다, 예. 고대사다, 증거가 없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냐라고 반문한 겁니다. 이건 거의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탄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이게 뭡니까? 오.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닌 것이 예. 모든 국민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한글 창제 세종대왕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건 역사를 완전히 엎어버리겠다는 저 의도로 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직접 소명하고 사과를 하든지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환단곡에 대해서 입증할 신뢰한다라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상하게 대통령실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이상한 해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해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사과하고 표명하고 나는 환단곡이 맹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장을 밝혀줘야죠. 예. 그러니까 그게 왜 맞죠. 이런 무리수가 나왔냐? 예. 그러니까 시쳇말로 억까잖아요. 억까 억지로 지금 까고 싶어서 누구를 까고 싶어요? 이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이분에 대해서 까고 싶어요. 왜요? 그만해라, 좀 나가라 이제. 우리 정권 사람 넣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학재 사장에게도 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왔냐, 언제 나가냐, 뭐 이런 거 그거 묻지 물어봤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굳이 억지로 까고 싶어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무슨 환단고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에게 통일교가 로비를 한 의혹이 있는 걸 알고도 뭉갰잖아요, 넉 달 동안. 네. 그거 지금 조사를 근데 경찰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하고 공수처로 퉁쳐버렸어요. 이걸 수사도 안 하고. 참 4개월 동안 뭉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걸 또 공소시효 경찰이 또 퉁쳐버리고 공수처로.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특검이 이 경찰에 넘겨버릴 때 이건 우리 특검법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부칙이 적용이 안 되게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그 사건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니까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는 건데 예. 우리 사건 아닙니다라고 넘기면서 그냥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러면 사실상 특가법상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공소시효 7년이고 예. 뭐 3천만 원 이상에 따라 15년인데 예. 만약에 3천만 원 이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겁니다. 아,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민중기 불가리 특검이. 시계 받고 막 이래도.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원래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예. 현금 4천만 원 받고 불가리 시계와 까르띠에 시계라고 두 점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왔었죠?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2천만 원과 네, 불가리 시계. 그게 만약에 불가리 시계가 1,000만 원 이하라면 예.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린 거죠. 어머머머머. 갑자기 이상한 거잖아요. 한겨레 보도에서는 분명히 시계 두 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랬죠?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계 하나밖에 적시를 안 했고 그리고 현금도 2천만 원으로.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줄였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나갔을 때도 의원이 도착한 뒤 2시간 뒤에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어허. 그 2시간 동안 무슨 소리가 들렸다?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이잖아요. 특검에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기준으로 본다면 당장 전재수 장관 증거인멸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신명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첩할 때도 이거 특검법 대상 아닙니다. 시간 다 벌어주고 다 벌어주고 이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특검의 본인들의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특검법 조항들을 보면 네. 인지한 수사들은 모든 걸 하게 다 되어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삼부토건 이런 것도 하고 사실상 삼부토건도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70%가 김건희 여사 상관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별건 수사들을 먼지털이식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민중기 특검 뭐까지 했냐면 아기 낳은 산후조리원 그에 있는 공무원까지 예. 압수수색했었어요. 아, 맞다. 그런 짓까지 했던 이 민중기 특검이 본인들이 이 109일 전, 그러니까는 권성동 의원의
을 했던 그때 예. 알았던 이 민주당과 연관된 금품 수수 사건을 그냥 뭉갰다는 겁니다. 예. 이게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요.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로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본인들의 범위에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야. 확실한 편파 수사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편파 수사에 관련돼서 이제 국민의힘이 막 이제 고발도 하고 예, 이렇게 예. 경찰 수사로 넘어갔는데 경찰이 이것마저도 지금 공수처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공수처가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도 없고 어떻게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겠다는 말인 거거든요. 아.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쌍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저 개혁신당하고 지금 공조하겠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지금 네. 두 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잘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예. 처음엔 특검 추천 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었는데 아, 예. 어쨌든 특검도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지금 3대 특검은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바람에 예. 너무 일방적이고 정치적 특검 아니냐라는 오해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그런 특검 안 만듭니다. 어. 어쨌든 제3자든 뭐 외부에서 추천을 하든 간에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예, 예. 특검으로 해서 민주당이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드는 특검 지금 우리 고려하고 있다. 강경투쟁을 예고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죠. 특검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에서.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65%, 예. 70% 같이 치솟고 있어요. 어. 이런 여론 속에서 이거를 안 받는다?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래 그 이제 발언지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발언이 뭐 흔들리고 있다 예, 예, 이렇게 예. 주장을 하는데요. 오늘 또 나왔죠.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출판 기념회 때 최고 500권 사줬대. 500권. 그러니까 한 권 2만 원 치면 1,000만 원 되는 어머머머머. 겁니다. 예, 이걸 사줬다. 근데 원래 이 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했었어요. 오. 출판 기념회 이런 식으로 돈을 주기도 했다. 예. 그리고 이 출판 기념회 관련한 이 문건의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에 문건에 최종 결제를 한 사람도 윤영호 예. 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다시 또 이제 신빙성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500권씩 이렇게 사줘요? 그러니까요. 정상적 500 거래라고 권으로. 지금 전재수 의원은 얘기를 하는데. 뭐 희망의 씨앗인가 희망의 봄인가 뭐 이런 책이던데. 아, 제목이 예, 이걸로 무슨 500건 사서 통일부에서 무슨 뭐 교리 공부를 하나요? 뭐 하나요? 네, 이거는 무조건 정치자금법 대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전에 한 이제 국회의원이 이 출판 기념회에서 이제 책을 이제 팔아가지고 예. 대가성이 입증됐죠. 그러니까 법안 발의의 대가를 인정을 아. 입증이 돼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와. 두 분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삭발이나 단식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이제 같아요. 머리 자를 때가 됐어요, 제가 지금. 아, 그거는 하지 말자. 살살 돼가지고 네, 지금 우리 탈모가 건보 적용도 된다 한다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약간 지금 14년 동안 같은 머리 스타일 하고 있는데 이걸 예.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저요? 아, 예. 이 기회에 한번 머리 한번 싹 밀었다가 제가 좀 모발이 두꺼운 편인데 밀면 더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말아주세요. 요즘 AI로 바로 하면은 바로 이미지가 나오긴 합니다. 삭발 이미지로. 네, 요새 이걸 뭐 이렇게 싹 이렇게 뚜껑을 올리는 그런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신기했는데요. 저 처음 알았어요. 이게 우리 출연하는 백지원 전 대변인이 SNS에 올렸는데 로블록스 가상 현실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로블록스 애국 집회를 그런 게 있어요. 예예. 오 이게 신기한 그러니까 이게 가상 현실 속에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네, 저렇게. MZ 세대들의 지금 요즘 또 핫한 트렌드. 저도 저 이제 스레드 뭐 인스타 별글 뭐 이런 데서 좀 봤어요. 예. 네. 저게 이제 지금 백지원 대변인을 예, 그 만든 이미지를 거군요. 만든 네.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입문했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올렸더라고요. 야, 근데 우리 못 쫓아가.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이렇게 와 이게 집회를 우리가 이게 밖에서만 하는 거를 생각했고 막 이렇게 머리 깎고 지금 단식하고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거 시대에 지금 너무 뒤처진 거예요 지금 이런 일단 얘기는. 저는 블록이라고 하면 레고 블록밖에 모르지 로블록스는 잘 모르. 로블록스라고 가상현실이 있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직접 막 가고 이런 것도 물론 많이 하시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예. 집회를 하시지만 가상현실 속에서도 또 이제 손쉽게 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예. 저 아마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가는 걸 텐데. 예. 네.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본인들끼리 이제 공동체 활동하고 야. 공동체 활동 이것도 너무 올드해 지금. 그러네요. 나이티가 나네. 그러네. 우리 근데 백지원 대변인 모시고 저기에서는 오게 뭐 막 말해도 저거
안 걸리겠죠 그런 거겠죠. 설마. 아이 걸리겠죠. 걸리나요, 걸리겠죠. 그것도? 근데 뭐 집시법이 적용되는 집회는 아닐 텐데 네. 어쨌든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어느 정도 예. 선거운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아. 자유를 보장받는 거니까 아. 저기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그런 것만 아니면 네, 뭐 자유롭게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범죄 뭐 이렇게 네. 저기만 아니면은 네, 오늘 아무튼 재밌더라고요. 저런 게 신기한 세상이 와서 그러네요. 아 이게 네. 앵커님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다니까요. 저 좀 전에 우리 김한솔 PD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아마 그리고- 저기 캐릭터도 만들 거예요. 아. 본인이 원하는 아. 식으로 예쁘게 꾸미고 뭐 할 텐데. 옛날에 싸이월드 미니미 같은 그런 네. 거죠,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의 음.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저희가 원래 그 대선 때인가 지난번 할 때 로블록스 저 가상현실로 아하. 개표 방송을 한번 아. 기획을 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음. 저희가 그때 다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 비용이 역시 비용이 뭐 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개표 방송에서 할 때는 아무튼 신기한 어쨌든 세상인데 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저렇게 뭔가 온라인에서라도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되게 신기해요. 민중기 특검 맞아요. 약간 이것도 아재 개그인데 민중 봉기 특검이 될 거다 이거는. 왜 그러세요? 이게 약간 이게 우리 코드야 약간 이게 로블록스가 아니라 40대 50대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는 민중의 특검이. 봉기 터지는 제가 이런 싫어요. 것만 좋아해요. 빵 터지는 제가 싫은데. 민중의 봉기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재밌는 게요. 1020 세대들의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당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광주 시장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광주에서 예. 1020 세대들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의 36%가 국민의힘 시장을 지지해요. 예? 네, 민주당보다 훨씬 높은 경기도 광주 아니고요. 아니죠? 네. 광주에서 광주 시장 선호도 그리고 정당 지지도들 봐도요. 예.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가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더 높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고무적인 그런 이제 수치를 봐서 참 재밌다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이 머릿 속에서는 잘 안 나오는 예. 네, 그런 이제 뭐 가상 현실 속에서도 저렇게 함께 하고 있고. 신기하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그런 정치 지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형 자체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거죠. 야, 이나리 사마님께서 할 때마다 사고 치는 거 보면 관건 선거가 아니라 일부러 선거 망치고 정청래 자리에서 치워버릴 생각인 듯 같은데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를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9.9%가 당 대표를 유지해야 된다고 찬성. 그럼요.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로 선출된 지 이제 100일 조금 더 넘었습니다. 예. 근데 다들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가 하나같이 나오는 것이 하나로 뭉쳐서 예. 지금 이제 대여 투쟁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국민의힘 위기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위기거든요. 네, 이 대한민국 위기를 빨리 타개하기 위해서는 예. 뭐 여러 가지 목소리 지금 내지 말고 하나로 목소리 뭉쳐서,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고 지금은 장동혁의 시간이죠. 어허. 네, 전 당연한 결과를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전 어제 제가 대표하고 깜짝 뭐 이렇게 놀랐어요. 예. 누가 우리 당의 보배인데 누가 자르려고 하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다고. 여기가 예. 2호회라고 여기 저도 오라 그랬는데 제가 그 방송 때문에 못 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2호회가 무슨 모임이냐면 예. 원래 2호회? 2호 25일 날 모인다. 뭐 아무튼 그런 건데요. 참 그래서 올드하죠. 2호구나. 올드하죠 이것도. 2호회. 네, 2호회인데 아. 원외 이게 당협위원장. 로블록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우리는 예. 엄일팔 어밀팔. 엄튜브 18일 날 만나요. 좋네요. 오늘 18일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빵 터지네. 우리는 이런 거가 이런 거 이게 좋아하지. 딱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빵 터지 야. 제가 싫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엄튜브 10대 20대 그 구독자분 많으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나가지 예. 마세요. 제가 그러니까 다시는 안 여기 하겠습니다. 2호회에서 그 예. 2호회에서 이제 이 김문수 이제 후보님은 자주 오셨어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온 적이 없어요. 아. 어제 갑자기 왜 여기에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와서 이런 장면이 연출됐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조갑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맞손을 잡았으니 장동혁 체제가 와해시킬 수도 있겠다. 뭐 남의 당 얘기해가지고 대변인께서 말씀을 잘 해주시고 남의 당 얘기니까 조심스럽습니다. 남의 당 얘기니까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돼. 어떠한 말을 붙여도 예. 제 이간질하냐 이런 아.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당 얘기할 때는 네. 입을 닫는 게 남의 당 얘기는 입을 닫는 게. 최소한의 예의이자. 이럴 거야. 아니, 어찌됐든 예. 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예. 어쨌든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서는 흔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아. 것은 뭐 모든 당에서 같은 적용과 같은 기준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식 화법이라면 선출 권력이 최우선이잖아요. 네, 1위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도 보셨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100만 당원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달 새에 약 20만 당원이 는 거거든요. 어허. 지금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지금 이제 힘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있습니다만 뭐 그 여론조사를 어떤 것이 더 뭐 좋다 나쁘다 맞다 안 맞다 그거를 떠나서 예. 추세가 중요한 것인데 결국은 이제 제가 지난 전당대회를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예. 그때 가장 잘 맞췄던 여론조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조원 CNI라고 있어요. 아, 예. 그 조원 매주 발표해요. CNI가 표본이 2,000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더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기가 거의 유사하게 전당대회 결과를 다 맞췄어요. ARS 방식인데 거기는. ARS가 잘 맞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오히려. 갤럽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예상을 하기로 김문수 당대표가 40%, 장동혁 당대표 20% 뭐 예.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완전히 뒤집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여론조사의 추이를 볼 때 조금 신뢰하는 건 개인적으로 조원 CNI입니다. 그 조원 CNI 여론조사가 지금 굉장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도 오차 범위 안에 있고요. 예. 이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장동혁 체제에서 사실상 탄핵 이후의 당 대표예요. 어허. 자당의 대통령이 탄핵을 막고 그 이후에 지금 당을 추스려가는 당 예, 대표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그래도 힘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아. 주십시오. 개혁신당도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원 CNI 뭐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예. 개혁신당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개혁신당의 조원 CNI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보면 좀 처참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뭐 다른 가타부타 사족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예. 못하고 있는 거니까 지지를 못 받는 거겠죠. 반성하고요. 어쨌든 조원 CNI 12월 둘째 주 조사 중에 제가 의미 있게 본 그 문항은 예. 통일교 수사가 필요하냐라는 그 질문에 아 예. 일단 80%가 넘었고 그랬죠? 무엇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95%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슈가 됐을 때가 아니라 예.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이슈가 될 때 음. 민주당 지지층 95%가 통일교 이슈 수사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민심을 이 여론을 민주당이 잊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 예. 여기서 만약에 간과를 해버리면 선거에서 어떤 역풍을 맞는지 모른다. 예. 경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